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제2잠실 입주 대란 강동구 입주 폭탄으로 얼마나 떨어질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2019년 하반기부터 강동구의 아파트 입주 폭탄이 떨어진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강동구 입주에 대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동 올 1만 호 입주라는 얘기 있고, 하반기 강동구서 1만 가구가 입주한다, 그런 얘기들. 그리고 강동발 입주 쓰나미라는 표현을 썼고, 그 1만 가구 강동발 입주 쓰나미, 뭐 여기도 쓰나미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강동구, 영종도, 동탄 등 입주 여파로 전셋값이 흔들린다 등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전셋가가 과연 얼마나 떨어지는데 이렇게 난리들인 걸까요? 일단 2019년부터 20년 사이에 송파 강동구에 입주 예정인 주요 아파트들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에 12월부터 시작된 헬리오시티 9,500 10세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데, 다음 달인 6월부터 레미안 명일역 솔베뉴 1900세대, 그리고 9월에 고덕 그라시움 4932세대, 그리고 12월에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1745세대, 고덕 롯데캐슬 1859세대가 있고, 그리고 내년 2월에는 고덕 아르테운이 또 4066세대, 그리고 9월에는 고덕 푸르지오 656세대 등 이제 2019년부터 20년 사이에 송파구와 강동구에는 29,140세대가 지금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연간 전체 공급량이 약 4만, 5만이 이루어짐을 볼 때는 3분의 2 정도 되는 엄청난 물량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량 가지고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 그 아파트 전세 가격은 특히 실수요자가 거의 100%죠. 그래서 실수요자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상당수 들어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을 할 건데, 아시듯이 부동산 공급과 수요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뭐가 형성되냐면 전세 균형 가격이 성립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동구 전세 가격 예측 시에는 2008년 잠실 엘리트, 과거에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대량 물량 입주 시에 전세 가격이 하락한 사례 비교법을 이용해서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거는 어떻느냐? 과거 잠실 이제 입주 대란이 일어났던 2007년에서 2008년을 보시면, 2007년 이제 8월에 트리지움이 3,696세대가 입주를 했고요. 다음해인 2008년 7월에 리센츠가 5,563세대 입주를 했고, 두 달 뒤인 9월에 엘스가 5,673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2007년 8년도에 송파구 강동구에 총 34,413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 공급이 강동구발 공급이 29,413세대가 2년 동안 공급된다는 점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기간 또는 공급하는 양에서 좀 과거하고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랑 비교를 할 건데요. 그럼 과거에는 얼마가 떨어졌을까요? 일단 그림을 보시면 이제 잠실 엘리트, 엘스 리센츠 트리즘 입주 시에 송파 강동의 전세 가격 하락 추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2008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약 6개월간 마이너스 8% 정도의 전세 가격 하락이 있어 왔습니다. 이는 트리지움 3696세대 공급이 되는 2007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08년 7월 리센츠 5563세대 거쳐서 엘스가 공급되면서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결과인데요. 그렇다면 강동구 입주가 시작되는 6월부터 과거와 동일하게 8% 정도의 전세 가격 하락이 있을까요? 이제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과거 사례 대비 이번 공급이 줄 충격파가 어느 정도인지, 즉 부동산 시장에 공급에 따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아파트의 공급 호수만으로는 이를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공급량이 많다, 적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름 아닌 인구수, 가구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공급량이 많아도 그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공급량이 없어도 아무도 그 지역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아파트는 미분양 계속 날 거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인구와 현재 인구수를 좀 비교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그 2007년 당시에 2018년 현재 인구수와 가구수 비교입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2007년에는 108.8만 이었고 2018년에는 109만이라서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가구수를 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2007년에는 33만 가구 정도인데 2018년에는 40만 가구로 약 20% 정도 늘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이유가 이제 1, 2인 가구가 좀 늘은 경향이 여기서도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구 수도 비슷하다고 한다면 현재 폭등한 집값은 어떻게 됐을지 그거는 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고 제 생각에 아마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송파구는 보시면 인구수가 늘었죠. 송파구는 약 4만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이제 강동구는 이제 비슷한 물량이 줄었어요.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동구 인구가 돈 벌어서 송파로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핵심 도심 지역으로의 집중화 현상이 좀 과거 10년 동안 발생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무조건 전 지역의 부동산이 폭락한다 보다는 인구수가 줄지만 살아남을 지역과 빈집이 생길 지역을 잘 구분하시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과거 10년 동안 강동구가 살기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 앞으로 9호선 4단계 연장하고 그리고 천호 역세권 재개발 등 여러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인구수가 사라질지 빠질지는 좀 의문이고요. 아무튼 각각의 인구수 및 가구수, 즉 수요량 대비해서 공급 비율은 2007년이 3% 정도 공급이 됐었고 2018년 이번이 2.67% 공급이 되고 가구수 대비로 해보면 과거가 9.6% 정도가 공급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올해는 7.2% 정도가 공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비례식에 대입해 보면 과거에는 8.1%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인구수 대비해서는 7.13%가 떨어지는 결과 나오고 그리고 가구수 대비해서는 6.05% 정도가 떨어진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수보다는 가구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공급으로 인해서 6에서 7% 정도 하락이 예상됩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전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볼 차례인데요. 위에 이제 그림의 추세선에서 보시듯이 송파 강동은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2018년 5월이에요. 2018년 5월에 헬리오시티 최초로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입주가 시작을 했고 그리고 현재 이 대비해서는 4% 정도의 가격 하락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예측한 시나리오에 의하면 강동구 입주 후에도 앞으로 2에서 3% 정도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강동구에 전세 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기존 전세 계약 만료일에 여유가 있다면 6월에 그 명일역 솔베뉴하고 9월에 고덕 그라시움 입주시가 아마 충격파를 맞고 전세 계약 하시기에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걸로 좀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는 앞서도 핵심 도심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지만 강동구보다는 하락세가 먼저 멈춰요. 지금도 좀 전세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가 전세 구하기는 좀 좋을 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송파구 전세는 구하시려면 현재가 적기이고 강동구 전세 구하시는 분들은 6월에서 9월쯤에 하락 추세 보시고 좀 구하시는 게 전세를 싸게 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예측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못하는 이유는 이제 수급량 외에도 가격에 영향을 주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뭐 전세 가격, 전세가율, 그리고 소비 심리, 그리고 정부 정책,
뭐 경제 시장 상황이나 금리 같은 것들 그런 게 되겠는데요. 전세가율만 봐도 그래서 2007년에는 34%예요. 이때. 그리고 2018년은 58%거든요, 현재. 그래서 과거에는 하락기 초입이라 매매가 대비 굉장히 전세가가 낮은, 즉 저렴한데도 이거 대비해서 8%가 하락했기 때문에 앞에서 예측한 6, 7%가 하락폭이 더 확대될 수도 있어요. 현재는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과거보다는 많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까지도 악화될 수 있는 면이 있고요. 근데 반면에 강동구가 이제 과거와 달리 9호선 4단계 연장이라는 호재도 있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착공하게 되면 이거에 의해서 교통 편의성도 향상될 수 있고 그리고 천호동도 재개발하고요. 이러한 지속적인 기반 시설 개선 계획이 남아 있고 특히 중요한 게 미사, 하남 등 외곽 지역에 비하면 더 인서울권으로 입지의 급이 원래 더 높기 때문에 하남 미사 쪽의 지식산업센터나 테크노밸리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개발 정책이 잘 먹혀든다면 현재 전세가 침체는 위기가 아닌 또 저가에 잘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재들로 소비 심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 강동구의 희망적인 호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 총선 또한 이제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출 제한 같은 경우 현재 시장을 관통하는 키 팩터예요.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근데 이러한 부분 또한 이제 내년 총선에서 과연 이제 어느 당이 표를 많이 얻느냐에 따라서 이런 정책도 현재 정부가 확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면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저금리 기조, 현재는 1.75%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1.75%인데 이러한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또한 상당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종합해서 미래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좀 더 정확한 예측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동구의 물량 공급을 어떤 목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거주자도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부분들 생각해 보시고 나의 거주 상황이나 투자 목적에 맞게 시장 흐름을 잘 이용을 하신다면 손해보지 않는 거래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변수는 있습니다. 시장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요것들은 변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요 수요와 공급 요게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기본적인 골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경향성이 바뀌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이제 잘 판단하셔서 이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시장에 승리할 수 있는 거래하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방송을 마치겠고요. 쪽쪽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